우리 럼프 형님이 합의를 하셨는데 이 합의 내용 때문에 논란이 많죠. 이 논란의 합의 내용 중에 여러 군데가 다 이제 논란 중인데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탄도미사일에 대한 허용이었어요. 이 원래 트럼프가 이 이란과 원래 협상 중이었고 그 협상 내용 중에 유일하게 서로 간에 그 좀 마찰이 있었던 분야가 탄도미사일 분야였죠. 이 탄도미사일 부분은 그 주변의 산유국들이 다 미국에게 원했던 거고 특히 이스라엘이 강조했던 거거든요. 이 탄도미사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란한테 자기네들이 뭐 생산 기지고 뭐 여러 뭐 저장고든 다 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 탄도미사일만큼은 이란으로부터 금지시켜야 된다. 이거였는데 이란이 왜 우리한테 이거를 포기하라고 하냐. 우린 못하겠다 이러고 거기서 대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에 관련된 거, 핵 농축을 줄인다, 뭐 사찰을 받는다. 이거는 이미 이전부터도 이란이 다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란과 미국의 어떤 대립은 핵이 아니었던 거지. 탄도미사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뭐 몇 개 좀 갖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이란의 입장에서도 타람도 미사일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까지 이 미국한테 돈 대주고 미국 달러 뭐 사주고 국채도 사주고 했는데 완전히 미국한테 통수를 맞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요. 중동 정세가 완벽하게 이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란은 어마무지한 부를 갖게 되면서 동시에 군사력으로도 막강한 국가가 되는 거야.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땅이 너무 넓은 부분에서 또 지하로 군사 무기가 옮겨지고 심지어 이런 뭐 담수화 시설이 됐든 석유 생산 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다 분포가 돼 있으니까 미국조차도 그거를 일괄되게 다 폭격을 못 했잖아요. 폭격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란이 죽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뭐 다른 이스라엘이니 쿠웨이트니 사우디니 아랍에미레이트니 이딴 놈들이 어쩔 건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과 비교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족밥들이 뭐 지들끼리 어떻게 이란을 제어할 거야. 근데 이란한테 지금 더 부스트업을 시켜주는 셈이 됐단 말이야.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미국한테 허락받는데 어쩔 이러면은 애들이 덜덜덜 떨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란 패권이 너무 강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이란 패권이 강해진다는 건 중국의 패권이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 중국이 그쪽 자금이 와장창창 들어와가지고 이란을 완전히 이란과 함께 애들이 친중 국가가 만들어질 판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미국한테 돈 바칠 때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도 이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이번 선택은 달러 패권도 약화시키지만 오히려 좀 중국의 패권을 강화시켜주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이란이면서 친중적인 지금 상황을 만든 거죠. 뒤통수 맞았습니다. 걸프국들. 이 걸프국들이 이렇게 미국과 반대가 돼버리면은 달러 패권이 망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써주니까 달러 패권이 살아있는 건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야씨 달러만 쓸 게 아니라 이제 위안화도 써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지. 이 트럼프가 굉장한 악수를 지금 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미사일 역량 제거, 이란의 미사일 역량 제거를 목표로 공언해온 트럼프가 말을 바꿔 이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걸프국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미국 우방국들, 이 산유국들 애들은 미국한테 엄청나게 돈을 바쳤잖아요. 바쳤단 말이야. 그리고 이 바친 걸로 미국 국채를 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얘네들 덕분에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면서 미국도 고물가의 위기를 좀 지연시킬 수가 있었지. 국채를 얘네들이 사주니까 국채 가격이 다운되지가 않으니 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켰는데 이러면은 얘네들이 국채를 던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급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압박이라는 게 이 산유국들이 미국 국채를 팔므로써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중국 국채를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타격이 덜할 수밖에 없지. 심지어 뭐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득을 보고 있는 반면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압박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된 게 이 트럼프의 정무적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 이 외교 관리를 좀 못하고 있는 거지. 특히 이제 금융관이 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게 상당한 달러 패권의 위협을 주는 게 오히려 트럼프가 되고 있어요. 양해각서에서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란은 미 우방국들, 이 산유국들에 대해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것만큼은 제한시켜 달라고 미국한테 얘기한 건데 미국이 됐거든 하고 깠다는 거야. 걸프 우방국들은 전쟁 기간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란에 막대한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됐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파트너들에게 안보 부담과 재정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그렇죠. 뭐 이란 미사일에 대해서 니들이 알아서 막아라. 니들이 알아서 감수하고 일단은 재건 비용도 니들이 내라. 이러니까 상당한 마찰이 여기 있을 거고 이 마찰이 앞으로 미국의 발목을 잡는 아주 큰 요소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산유국들이 이제까지는 미국의 눈치를 봐주면서 국채도 사주고 또 뭐랬어요? 이 증산을 했단 말이야. 이 기름을 막 증산해주면 기름값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다 이제 트럼프 눈치 봐주고 트럼프 비위 맞춰준 거야. 트럼프가 뭐 불편해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오히려 어떻게든 기름에 대한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얘네들이 연대를 나설 수가 있지.
이렇게 되면 오펙의 힘이 역설적으로 다시 강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미국의 말발이 이제 줄어들고 산유국들이 이러면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할 테니까 이러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 거지 지금. 트럼프는 수년간 이란의 미사일 계획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경 발언을 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전쟁이 100일이 지나자 트럼프는 아니 사우디, 카타르 등 니들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란이 아예 못 갖도록 하는 건 조금 불공평해. 일부 탄도미사일 보유를 명시적으로 용인하는 발언까지. 이란맘이죠, 이란맘. 진정한 이란맘이 등장이지. 이런 식으로 이란의 미사일까지 용인해주는 이란맘은 한국에는 없었어. 한국에 아무리 트럼프를 까는 트럼프 안티들도 이란이 미사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 한국의 이란맘을 능가해 트럼프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란맘을 빨고 있는 K 마가요로 새끼들이야말로 이란맘이었던 거지. 쓰레기 빨갱이 매국노 같은 새끼들. 아주 이 좌빨이 새끼들. 하여튼 간에 우방국들은 아주 실망하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문제가 빠진 걸 보면 미국이 걸프 우방국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미국 패권의 어떤 붕괴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근본 위제가 무너지고 달러 중심의 세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저 산유국들과 미국의 관계.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런 안보적인 문제와 이 석유를 거래할 때 우리가 달러만 쓰겠다고 하는 이 금융적인 것들이 딱 맞교환이 됐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은 저 어떤 산유국들과 저 중동 지역이든 어떤 전 세계에 안전한 무역을 약속해주고 특히 산유국들한테도 안전한 안보를 약속해주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이런 것에서 사실 달러 패권이 존재했던 거지. 안 그러면 누가 뭐 저런 이상한 지도자가 아무 데서나 막 깡패 짓을 하는데 누가 저딴 나라의 화폐를 쓰겠냐라는 거야. 완전 개깡패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까지 미국이 별별 개삽질을 했어도 그래도 이게 돈독했던 거는 저 지역에 있는 산유국들이 미국과의 아주 돈독한 이런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 그게 트럼프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자기의 중간선거와 지지율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까지 몇십 년 유지해왔던 동맹국가들, 우방국가들과의 신뢰를 버리고 이란한테 오히려 빌빌 기어 들어가는 이런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었으니까 말이야. 이러면 누가 믿냐는 거지, 미국이란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저런 자세면요. 나중에 우리나라 뒤통수 치고 북한한테 들러붙을 수도 있어. 이 트럼프 그 정부가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완전히 우리를 비하면 북한한테 들러붙어갖고 야 북한이 핵무기 갖는 거 가지고 왜 나만이 지랄이야? 나만 니들이 왜 난리야? 북한은 가난하지만 핵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겠어? 야 트럼프 지금 뭐라는 거야? 완전히 통수 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란 불신이 커지고 반미 감정들, 반미적인 요소들이 싹을 튀게 된단 말이죠. 그 반미가 싹을 튀게 되면 얘네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중국한테 들러붙는 거야. 중국 자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지. 그럼 위안화를 더 쓰게 되고 위안화로 거래할게 이러고 이 달러 거래가 줄어들고 위안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건 위험한 신호가 되는 거고 특히 그게 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국가가 자리 잡고 중동을 쫙 중국 자금이 퍼져가 버리면은 골치 아파요. 이게 사실상 저게 재건 사업이라고 우리나라가 들어가봤자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는 거야. 왜냐면 중국의 이 경쟁이 그 중국 자금과 같이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 쪽은 허락해주고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쪽 재건 사업은 어차피 먹을 게 없어. 어차피 거긴 중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다른 산유국들도 점차 이 달러 사용보다는 미국 국채보다는 중국 국채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 생길 수가 있다. 왜냐면은 미국이 통수를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지.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줄을 서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섞이는 거죠. 그거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전형적으로 친중적인 중국을 도와주는 것들만 골라서 있으니까요. 그러니 중국을 뭐 견제하고 중국을 타격을 주고 그딴 거 없이 오히려 중국만 호재가 나고 나머지 동맹국가 좆대는 심지어 산유국들마저 좆대는 미국 공화당까지 좆다게 만드는 진정한 그 미국판 윤석열이랄까. 하여튼 이상한 그 정치적 자멸을 해버리고 만 거야. 이렇게 된 데는 확실히 정치력이 덜 떨어진 사람, 엘리트가 아닌 그냥 근본도 없는 사람이 그냥 뭐랄까 사람들의 어떤 증오심을 이렇게 가지고 정치를 해갖고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을 때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자기가 하면은 이게 우리한테 역풍이 불고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막 질러대니까 문제라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군부 독재자라 하더라도 그 부하들이 똑똑하면은
좀 독재자가 그래도 좋은 소리는 듣는 때가 있어요. 경제 발전이라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이라도 개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좀 잘못된 이런 간첩이라도 잡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지도자가 덜 떨어지고 덜 떨어진 놈들을 임명을 하면은 완전히 최악의 상황을 가는 거지. 대표적인 게 지금 이 트럼프와 윤석열 정부라고 할 수 있거든. 동시에 이제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트럼프의 일기 때를 보면요. 볼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갔거든. 그래서 대통령한테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그리고 막 말렸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아주 우리가 추구해왔던 이런 신뢰와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외교라는 걸 해야 되는데 트럼프처럼 좀 공부가 덜 돼 있는 사람들 수업이 덜 돼 있는 뭐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질서에 대한 이해도가 안 돼 있으니까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야 이거 왜 안 되냐 이러고 막 나가니까. 그럴 때 말려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밑에 있는 애들 엘리트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게 고장 나버린 거죠. 그러니 윤석열도 저렇게 돼버리고 지금 트럼프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밑에 있는 애들이 말려야 되는데 무조건 박수치고 갑시다 때립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 마십시오 봉봉새도 하면 됩니다 뭐 다 꿈 같은 얘기거든. 다 뻥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트럼프는 주변에 정말로 한심한 놈들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모든 뭐 책임을 독박을 쓰는 거니까 이 트럼프의 판단력에 문제를 많이 만들었다. 이게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건 그 밑에 있는 애들의 문제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유튜버 출신이라던가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뭐 음모론이라 얘기하는 이런 덜 떨어진 놈들을 주변에 데려다 쓰면 이런 꼴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어디 삼류 툴투버들 근거 빈약한 소리나 헛소리 나는 그리고 사이비 종교 추종하는 이런 정신병자 같은 놈들의 방송을 보면 저런 꼴이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권력자고 박수를 쳐도 결과가 무능하게 나오는데 뭐 어쩌겠어. 그 결과는 항상 뭐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말이 다른데? 야 말이 달라졌는데? 트럼프 말에 걸프 국가들 발칵? 이란의 미사일 드론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진 걸 두고 걸프 국가들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 트럼프가 이란도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발언하니까 걸프 국가들의 우려는 더 커졌다. 허허. 예. 이란은 이미 미사일과 드론 역량을 재건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로 얻게 될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무기구매에 쓰게 될 것이다. 예. 이란이 미사일 드론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국가들도 역시나 엄청나게 이런 방위비 군사비 막 들여야 돼. 아이고 참.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타격이 좀 큰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가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사우디 같은 경우는 복지 쪽 뭐 무슨 도시 만든다고 무지막지하게 돈을 막 퍼붓는 애들인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그게 나가리가 된 거지. 그 생산기지까지 터져버리고 이러니까 사우디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러니까 생산력 자체가 20% 이상이 날아가 버렸어. 20% 이상이 날아갔기 때문에 사우디가 안 그래도 지금 이걸 다 팔아도 얘네들이 이 지출해야 될 복지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데 여기서 5분의 1이 날아가 버리니까 더더욱 압박을 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군사비에다가 또 돈을 투자하라고?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쓸데없이 무기들을 많이 사놔야 안심할 수 있는 그것도 안심도 안 되지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기름 팔아서 뭔가 호화롭게 살았던 시대가 이제 가고 중동 국가들은 냅다 무기부터 사야 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지출이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전에는 뭐 이 기름 부자들에 대해서 와 뭐 되게 좋은 차 타고 막 이런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급해진 거지. 되게 가난해지고 이제 그렇게 돈을 뿌리는 시대가 아니다. 가서 보면 또 돈을 연락에 아껴야 되고 아마 몇몇 그런 기름 부자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중동에서도 그런 위기를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중동의 기름 잔치는 이제 끝난 것인가? 이런 걱정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런 이란이 우리가 보다시피 아무리 뭐 미국이 폭격을 했다 하더라도 무기는 건재하잖아요. 무기가 건재한 상황이고 사회 인프라 같은 것들은 사실 금방 복구가 돼요. 그런 것들은 뭐 도로 깔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걸릴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만약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무서워질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뭐 기름 생산도 빵빵 되는 나라이겠다가 뭐 농사도 되게 잘 되는 나라이겠다가 거기다가 앞바다도 지들이 먹었겠다. 뭐 모든 유통망이나 얘네들이 다 쥐고 있겠다. 뭐 거의 땅도 엄청나게 넓고 인구도 더럽게 많고 거기다 무기까지 빵빵해. 뭐 이스라엘도 이제 못 때려. 그 이란의 이런 성장을 누가 막냐 이거야. 이 이란이 이렇게까지 커져가면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미국한테는 엄청난 그 외교적 빚이 부채가 되는 거죠. 이걸 못 막아.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이 지금 협상 내용은 위험하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나머지 국가들도 점차적으로 이런 이란의 그 헤게모니가 너무 강해지면은 이것이 다르게 보면 중국의 어떤 권한도 같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는 진짜 급기야는 그런 호르무즈가 됐든 홍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전략 자산으로서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날들이 또 올 수도 있다. 왜냐면 미국이 점점 저렇게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어쩔 건데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가 되면은 뭘로 막을 것인가? 과연 세계가 연대해서 같이 공격하겠냐? 이런 지점도 같이 생각해 봐야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기로 우리는 가고 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맛이 갔어요. 미국이 완전히 지금 맛이 가가지고
예전에 그 똑똑하던 시대가 아니야. 애초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부터 야 이건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자국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것부터가 덜 떨어진 주장이잖아. 어떻게 그 미국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데 자국주의라는 게 성립이 되겠어. 지들이 뭐 그냥 보리만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밀만 먹고 빵만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삶이라는 게 너무나 고급스러워진 상황에서 지들끼리만 잘 살 수 있다는 발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부터가 덜 떨어진 거야. 거기서 이미 미국이 한물 갖고 나가 되는 건데 결과가 잘 보여주는 거죠. 이런 멍청한 지도자를 뽑아놓고서는 이 뒷수습이 이렇게 이 중국한테 다 이익 주고 이란한테 다 줘버리니까 동맹국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미국이 저렇게 쇠퇴해져 가면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겪게 될 어떤 앞으로의 그런 갈등 또 이런 내부적인 분열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중국에 줄을 서는 나라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 이걸 생각했을 때 미래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좋지는 않다. 이 외교적으로 전 세계의 그 방향들이 밝은 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트럼프가 갈리고 좀 제정신 박힌 놈이 나와야 돼.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런 동맹국가 연대가 잘 될 수 있는 무역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트럼프는 뭐든지 다 돈으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그 동맹국가도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호르무즈에서 지들이 돈을 지들이 받겠다고 할 정도니까 미국이 좀 아직 맛이 갔어. 이건 정상적인 지금 상태가 아니야. 이란은 신났죠. 예. 무지막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란 엄청난 부자 국가가 될 겁니다. 47년 만에 미국을 상대로 합의를 처음으로 얻어내면서 중동 패권국으로 입지를 굳힐 만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이란은 무지막지한 부자 국가가 될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대부자 국가가 되고 다른 국가들은 뭐 미사일 챙기다라고 정신없어. 자,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란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건 이란의 최대의 기회인 반면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맹주로 군림했던 이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호르무즈도 본인들 것이 됐고요. 또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대리 세력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그러니까 거의 중동의 곳곳이나 이제 친이란적 세력들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도 콩고물이 떨어질 테니까. 이 때문에 이란과 인접한 걸프 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불안에 내몰리며 사실상 이번 전쟁의 패배자로 남게 되었다. 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뭐 등등등 이런 국가들은 좆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망했다고 봐야 돼. 망했고 오히려 막 이란한테 잘 보여야 돼. 이란한테 통행료를 좀 덜 거쳐도 걷어줘 막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각국은 전략적 사고를 재편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반면 이란의 영내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향후 각국에서도 이란에 대항해보다는 타협을 모색한다. 이런 게 지금 문제야.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란과 타협한다는 거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막을 수가 없고 눈 뜨고 그냥 뭐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한 거죠. 이것도 레바논에서도 이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이 또 빵빵히 칠 테니까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란 혁명 수비대. 레바논은 당신들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의 나라다 라면서 협상카드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 합의 이후 힘의 균형추는 이미 이란으로 기울었으며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면서 레바논 정부는 소외될 수밖에 없을 거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이번 종전 합의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이 문재앙이 얘네들한테 갔어. 자, 이스라엘의 모 연구원은 우리는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이란을 전복시키러 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워싱턴 미국이 바로 그 정권에 실질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한마디로 이제 이란에 붙었고 이란맘이 되었다죠. 미국이 이란맘이 돼서 우리가 완전히 좆됐다.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이란의 지위를 공고히 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엄청나게 위험해졌죠. 이스라엘 위치가 얘네는 뭐 그냥 앞뒤 좌우로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완전 고립된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고립 상태였고 얘네들이 믿었던 미국마저도 이제 이스라엘 안 돕기 때문에 얘네들은 점점점 이스라엘의 세력이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이제 시온주의로 대표되는 이런 그 복음주의 개신교의 몰락을 또 불러오기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뭐 이스라엘에 무슨 뭐 유대인들이 모여 뭐 예수가 재림하는 이딴 걸 꿈꾸기가 너무 역부족이지. 어차피 이스라엘이 뭘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오히려 점점 무장 세력들이나 이런 그 테러나 이런 데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두들겨 맞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서 많이 이탈이 있거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워낙 역풍을 맞으면서 실각할 가능성까지 일제기된다. 미국 역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K마가야로 전응한 새끼들한테는 뭐 미국이 혼자서 이득을 보고 뭐 미국은 손해본 개소리죠. 완전 무식한 소리지. 미국은 완벽하게 패전국가이면서 패권 자체, 달러 패권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지금 입은 거예요. 이건 중국을 너무 도와줬지.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개꿀 빤 거고 미국이 손실을 너무 많이 봤죠. 특히나 이 금리가 인상돼 버렸다라는 인상 계획이 나와버리고 물가에 타격받았다라는 거, 무기를 막 소모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 이 미국의 모든 점이 다 지금 쇠퇴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지점에서 미국 내에 이제 AI 업체가 어디 도산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작살 나는 거야 그냥. 그냥 미국 그대로 그냥 몰락입니다. 그 위험성까지 있어 지금.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하고 이란 신정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목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이란에 힘을 실어주며 지역 내 불확실성만 키웠다. 이번 전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질문을 피할 수 없고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트럼프가 저지른 역대 최악의 외교 실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빨아대던 이 전우가 K 마가에로들의 그 똥대가리들도 잘 입증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누가 외교적으로 무식한 새끼들이 아는 척을 해왔고 누가 이런 미국이나 저 세계 경제 구조에 대해서 또 무식한 새끼들인지가 잘 입증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미국만 빨면 얼추 맞았던 시대. 그때 잘 태어나서 지가 외교 전문가랍시고 깝치던 새끼들이 있었죠. 아마 논문 표절해서 교수가 되거나 논문 표절해서 대학교 졸업하던 그 전응 같은 새끼들. 물론 우리가 이제 미국과 친하니까 미국 편 들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멍청한 짓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새끼들의 말까지도 우리가 믿을 정도면 그 새끼는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거지. 왜냐면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중국을 견제를 해. 중국을 견제할 거면 당연히 명분이 충분하고 전 세계가 으쌰으쌰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실력 없는 새끼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무슨 전문가랍시고 깝치는 새끼들 중에 좀 나이 처먹은 새끼들 정상인 새끼가 한 명도 없어. 다 틀려. 이번에 잘 증명이 됐다고.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때렸어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는 못 참아.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미친 듯이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아마 또 한 번 빡을 칠 거고 이스라엘은 이런 깽판을 치게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어떤 유가 불안정이나 금리 불안정, 어떤 금융 불안정은 다 이스라엘 발로 이제 발생할 소지가 이제 크다. 이스라엘이 또 때리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안 하면은 기회가 없죠. 영원히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 그 MOU가 60일간 간다고 하는데 그 60일 안에 해결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그냥 어음만 받고 이란은 현찰을 챙길 수 있는 실리가 다 챙겼다는 거죠. 이란은 핵포기를 구도로만 약속하고 석유 수출 허용, 자산 해제 얻어냈다. 예, 수거내소 종합 세트를 이란은 받은 셈이다. 완벽한 승리죠. 전쟁을 시작할 때 트럼프는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 외에 다른 거래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란은 촛불을 터뜨리며 전쟁을 끝내게 되었다. 완벽한 이란의 승리, 이란의 수건, 해소, 종합 세트까지 트럼프가 주었다. 미국은 어음 한 장의 현찰을 모조리 내줬다. 자, 공개된 문안을 보니까 트럼프의 설명과 달리 이란이 훨씬 유리한 구조로 분석이 된다. 예, 호르무즈 해협 조항도 60일 동안만 공개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통일료 부과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오바마 때보다 더 후퇴했다. 망했죠. 제재 해제 조항도 비판 대상이다. 예, 모든 종류의 제재 종류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문안 어디에서도 이란의 테러 지원, 탄도미사일 개발, 드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안 하기로 했다라는 건 언급되지 않았다. 에이크. 걱정됩니다. 예, 걱정돼요. 미국의 어떤 쇠퇴라는 게 이런 정치적인 쇠퇴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미국의 정치적 쇠퇴라는 거는 다른 면에서는 어떤 이 교육의 부재 뭐 이런 것도 따질 수 있을 텐데 미국이 뭔가 이 선진국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그 선진국형 어떤 산업이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미숙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은 이런 그 농업 분야나 아니면은 이런 블루컬러들의 주된 그런 계층들이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세를 주로 어디를 가냐 보면 노조들이 많은 지역. 그래서 노조들 앞에서 뭐 자기가 한국을 조지겠다 이 나쁜 놈들이 코리안 말이야 한국 욕하면서 당선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로 이렇게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 학벌이 높은 사람의 지지가 아니라 낮은 사람들의 지지를 유도해서 그걸로 당선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의 어떤 그 어떤 정책적 개발이나 정치적 선택이 좀 치밀하거나 정밀하거나 이러지 못한 거지. 굉장히 투박한 방식으로 그냥 조져줄게 막 이렇게 가는 거야. 탱크식으로 그냥 밀어버린다. 우리가 너희들이 시원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건 보통 예전에 이제 좌빨들이 많이 하던 방식이잖아요. 이 좌빨들이 그런 좀 덜 떨어진 놈들에게 공산주의를 이렇게 속여서 심어놓고 나를 지지하면 너희들한테 뭐 이거 해줄게 이러고 내가 부자들을 조져줄게 이런데 딱 그 프레임 그대로 관세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나쁜 놈, 어디 일본도 나쁜 놈, 유럽은 더 나쁜 놈. 우리가 내가 조져줄게. 막 그걸로 맞다 저 한국 놈들을 조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게 굉장히 기괴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 이재명과 똑같잖아. 이재명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다주택자를 조져줄게. 그러면 부동산 떨어져. 맞다. 전세를 없애야 부동산이 떨어진다. 이거 뭐지 무식한 새끼들 데리고 이런 장난질한 건데 결과가 반대로 가듯이 지금 트럼프도 그런 거야. 좀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런 무식한 주장을 해서 당선이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은 됐지만 거기에 걸맞는 국민의식이라든가 국민의 지식 수준을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그게 따지고 보면 미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붕괴가 많이 돼 버렸죠. 너무 뭐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난리가 나고 또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이 막 허접해지고 그 학교가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어떤 사립학교야 그 비싼 사립학교 애들은 그래도 좀 뭐 끼리끼리 그래도 돈 있는 애들이니까 거기서 예의도 배우고 교양도 배운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공립학교는 개판이야 개판. 애들이 막 선생도 막 그냥 애들 떠들든 말든 그냥 냅두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애들도 뭐 그 교육의 질을 못 받고 그러니 애들 전체가 문맹률도 높은 상황에서 뭐 교육의 그런 상식선이나 이런 걸 제대로 갖지를 못하니까 이런 어떤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점 국민들이 떨어지고 관심도가 이런 것들은 어떤 나쁜 놈 하나만 때리면 바뀌겠지. 근데 또 여기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부심은 커. 자의식은 큰데 해결 방식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만 일어나니까 트럼프의 정치가 얼마나 투박하고 좀 천박하고 또 저질스러웠고 그리고 단순했는가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야말로 멍청하고 무식한 놈들이지.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어지지가 않잖아. 한 대를 때리면은 그걸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같이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대가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배운 새끼들이 이딴 식의 천박한 정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야. 대가리가 돌아가야 그래야 뭔가 될 텐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그 트럼프 쪽이 원래 생각했던 무슨 일자리 창출이며 뭐며 이게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애초에 다른 나라들을 조져서 다른 나라들이 무슨 물건을 싸게 팔고 해가지고 미국의 입지가 줄어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미국이란 나라가 선진이 되면서 이런 제조업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다른 나라에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제조업에 관련된 인건비라는 거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선진국이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한 보조금 정책, 어떠한 지원 정책 또는 감세 정책 등 이렇게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계속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믿고 갔어야 돼. 그게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 아닙니까? 시장을 믿고 정부가 그거를 지원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갔어야죠. 그러라고 뭐 기업들 보조금 줘서 너희들 해줘 우리가 보조금 줄게라던가 감세해줄게 뭐 혜택을 줄게 이러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좌파 정책으로 간 거야. 너희들 세금 때리겠다 징계를 때리겠다는데 아니 무슨 종부세 때리듯이 이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누가 거기다가 이딴 식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막 적극적으로 공장을 짓고 싶겠냐 이거지. 그러면은 다 자기네들이 잔머리 굴리지. 말로는 공장을 짓는 척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재적으로는. 그 일자리가 늘어날 리도 없고 그런 식으로 때리면 관세만큼이나 수입 물량이 수입 그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차피 물가가 올라가면 못 막는단 말이지. 아무리 이걸 통계를 속이려고 하더라도 하부구조에서는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란을 때려보니까 더 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무식한 놈들이 이딴 식의 단순한 정치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정치라는 것의 그런 단순한 원리는 성공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 트럼프가 이렇게 다 말아먹고 결과적으로 중국만 녹아난 거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게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쇠퇴했느냐? 얘네들이 그런 식의 어떤 보조금 정책이나 지원 정책이나 감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기업들을 살리겠다 보다는 우리는 이래도 안 망하니까 그냥 냅다 돈만 뿌려 이러고 단순한 전략으로 가는 거야. 계속 금융적인 정책으로 후드를 패면서 돈을 막 뿌린다. 막았지. 자 주가가 올랐으니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그러니 미국이란 나라에서 노동의 가치가 있냐? 없어요. 노동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그냥 뭐 주식 넣고 뭐 넣고 해갖고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이런 개념이야. 막 바뀌어버려. 이런 나라에서 무슨 놈의 제조업이고 뭐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장을 지을 뭐가 있겠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러니 말아먹은 거죠. 그런 말아먹은 상황에서 몇십 년 동안 안 그래도 망할 나라가 뭐 전쟁까지 벌이면서 더 이제 가속화된 거지. 거기서 돈을 낭비를 하니까. 반면에 그 사이에 이제 중국 애들은 자기네들의 보조금 주면서 계속 안 될 만한 사업을 애들 그냥 뭐 전기차 만들어라 뭐 태양광 해라 이러고 지들이 계속 돈을 그냥 밑빠진독에 물 붓듯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이란 애들이 어설프긴 해도 막 올라오니까 이게 더더욱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미국이 정신을 좀 차리고 다른 나라한테 관세 때리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이익을 뜯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고 반드시 지원 정책을 생각을 해라. 이 의지를 믿으라는 거야. 시장의 의지를 믿고 너희들이 어떤 혜택을 줘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모여서 미국한테 투자를 하자. 여기 해볼 만하다. 여긴 기회다. 이런 믿음을 갖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리고 너희들 얼마든지 우리는 깡패니까 너희들 때려도 되잖아. 이런 족같은 생각으로 해버리면 아무도 미국에 투자를 안 하지. 다 국채 던져버리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도 못 버티고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확 선회를 하겠어요. 180도 바뀌어버렸잖아. 한 두세 달 만에.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꺾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이 흥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미국을 향해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 활성화시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본가들이 자산가들이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공장을 짓자 여기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우파가 믿는 방향이니까요. 근데 그걸 믿지 않은 이런 좌파 트럼프들 친중 트럼프 같은 애들이 완전히 이제 미국을 그냥 뭐라고 하지 결정타를 날려버렸다.
이런 지점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계속 심화가 되면은 완벽하게 우리는 그냥 그런 중국이나 이런 애들한테 지배당하는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 미국 큰일 났어요 지금. 국방부의 예산이 고갈됐어. 123조 원 더 줘. 아니 이란 재건 기금이 400조인데 거기에 4분의 1이 넘는 돈을 달래. 진짜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해요.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 관련 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32조 원의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만약에 돈이 안 주면은 작전 예산이 고갈된다. 이란 전쟁과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의 군 배치로 인해 각 군의 훈련과 주요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금의 일부가 함정 운영, 장병 급여, 탄약 확보 등에 사용될 거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다시피 이제 미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지금 그 문제가 많은 나라가 됐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돈 관리도 안 되는 날인데다가 애초에 이 미 군사 자체가 구멍이 많았다. 구멍이 많고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냥 형이화 됐었던 거지. 실제로는 그 이라크에서 패배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패배하고 이라크도 패배하면서 더 이상 전쟁은 안 하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중국과 만약에 싸운다면은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제 대형 세계대전에 준비하자 뭐 이 정도이고 미국도 설마 지들이 혼자서 뭐 중국과 맞짱 뜬다 이런 멍청한 전략을 누가 갖겠냐. 그러면 지들 혼자서 훈련하지. 근데 다들 다른 나라랑 같이 연합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어떤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중국과 싸운다면은 한미일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얘기를 하지. 미국 혼자서 하면 미국 개털려. 미국 혼자서 그렇게 막 다 못 이겨 막.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쇠퇴해버리고 무기도 별로 부족하고 훈련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잘 되려면은 일자리도 풍부한 상태에서 돈도 많이 줄 수 있고 지원도 많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 군이 그런 상태가 아니야.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급여도 못 주고 급식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애들 지원이 잘 안 돼요. 보고 뭐 안 돼. 그런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 이런 무기가 겉만 화려해. 스펙만 대단한데 막상 훈련할 때 보면 다 개판인 게 괜히 우연히 그런 게 아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제조업을 왜 살려야 되는지 이런 데서 좀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같은 이런 미국의 금융기조라던가 이런 제조업 지원 정책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막 관세로 애들 때려서 이렇게 가는 기조라면은 미국은 몰락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반드시 다시 우파의 금융정책으로 돌아가서 시장을 믿고 만들어라.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쇠퇴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있다. 안타깝습니다.